매일 샤워를 하고 비누로 꼼꼼히 몸을 닦는데도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잠도 충분히 잤고 음식을 거르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기운이 없는 경우 말입니다. 또 어디선가 나는 불쾌한 냄새 때문에 괜히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으시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게 결코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서 30년 넘게 고령 환자분들을 만나온 의사 김은태입니다. 제가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놀라운 진실은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몸의 작은 부위들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곳은 우리가 흔히 잊고 사는 부위들입니다. 배꼽, 귀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 5곳은 모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은밀한 공간이자 우리 몸 전체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 몸이 왜 자꾸 피곤했는지, 왜 악취가 나는지, 왜 기운이 점점 빠져나갔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해결법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루 5분 목욕할 때 30초만 투자해도 지금까지 쌓여있던 세균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잃었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혈관과 장기, 심지어 뇌까지 건강해지는 길이 열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바로 배꼽입니다. 배꼽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생명의 출발점이자 어머니와 연결되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고 조용한 공간이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2014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배꼽에서 무려 60가지 이상의 세균이 발견됐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100종류가 넘는 미생물이 자라고 있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샤워하고 비누로 몸을 닦아도 배꼽 안쪽까지는 손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세균에게는 따뜻하고 습하며 어두운 그야말로 천국 같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꼽 속에서 자라는 세균은 단순히 냄새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혈류로 흘러 들어가면서 우리 몸 곳곳에서 알 수 없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피로가 생기고 두통이나 소화 불량이 반복되고 심지어 당뇨나 심장질환,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이 훨씬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도 배꼽을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본인 스스로는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매일 씻으니까 괜찮아 하고 생각하시지만 배꼽은 작은 틈새에 땀, 피지, 죽은 피부 조각, 비누 찌꺼기 같은 것들이 쌓여 세균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하면 그 영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몸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관리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면봉 하나를 준비하시고 따뜻한 물에 순한 항균 비누를 살짝 풀어 적셔주세요. 그리고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닦아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세게 문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배꼽 안쪽 피부는 생각보다 매우 얇고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닦으면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완전히 말려주는 것입니다. 세균은 습기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닦아낸 뒤에는 반드시 다른 깨끗한 면봉이나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단 몇 방울의 습기만 남아 있어도 세균은 다시 번식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 남성분이셨는데 늘 이유 없는 피로와 두통에 시달리셨습니다. 혈액 검사도 큰 이상은 없고 특별한 병이 보이지 않으니 가족들도 그냥 연세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꼽 관리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목욕할 때 면봉으로 살짝 닦고 반드시 말리는 습관을 들이도록 알려드렸습니다. 불과 3주 만에 그분이 다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고 하루가 훨씬 가볍다며 예전과 달라진 생활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얼굴빛도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배꼽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작은 경고등입니다. 평소 소홀히 하면 세균이 은밀히 자라서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오히려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30초만 투자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귀 뒤입니다. 혹시 귀 뒤를 꼼꼼히 씻어보신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샤워할 때 비누 거품을 온몸에 바르고 헹구지만 귀 뒤는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지나가기 쉽지요. 그런데 이 작은 부위가 우리 건강 전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위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귀 뒤는 세균이 가장 빨리 번식하는 대표적인 부위 중 하나입니다. 피부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피지, 하루 동안 쌓인 먼지와 땀, 그리고 죽은 세포들이 귀 뒤의 작은 주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세균과 곰팡이가 마치 잔치를 벌이듯 번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 뒤는 머리와 뇌로 연결되는 혈관, 중요한 림프관과 가까이 있어 이곳에서 생긴 세균과 독소가 곧바로 몸속 깊은 곳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랜 기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자주 들었던 증상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도 없이 반복되는 두통, 어지럼증, 균형 감각의 저하 같은 문제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귀 뒤 위생 관리만 철저히 해도 이런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귀 뒤의 만성 염증 상태와 치매의 전조 증상인 기억력 저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작은 부위가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귀 뒤를 소홀히 하면 생기는 문제는 의학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귀 뒤에서 나는 특유의 불쾌한 냄새는 주변 사람들에게 금세 감지됩니다. 환자분들 가운데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인 관계에서 위축되고 외출을 꺼리며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작은 위생 문제가 결국은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까지 바꿔버리는 것이지요. 관리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부드러운 수건이나 작은 스펀지에 항균 비누 거품을 충분히 묻혀서 귀 뒤 전체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절대로 세게 문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귀 뒤 피부는 얇고 예민해서 강한 자극은 오히려 상처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척 후에 반드시 완전히 말려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씻는 데만 집중하고 건조를 소홀히 하는데 습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마른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내고 머리카락이 길다면 묶어서 통풍이 잘 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은 60대 후반이셨습니다. 몇 년 동안 이유 없는 두통과 어지럼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은 찾지 못했고 결국 연세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귀 뒤 관리법을 알려드린 뒤 몇 주 만에 다시 뵈었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오랜만에 산책도 즐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단순한 습관 변화가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준 것이지요. 이처럼 귀 뒤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방치하면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지는 위험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일 1분만 신경 쓰면 머리가 맑아지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관리 하나가 뇌 건강과 자신감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겨드랑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를 단순히 땀이 차는 곳, 냄새가 나는 곳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겨드랑이는 단순한 부위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우리 몸의 상체를 지키는 중요한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림프절은 들어오는 독소와 세균을 걸러내고 면역세포가 활동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방어체계가 집중된 면역사령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드랑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땀 속의 단백질 성분,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 조각, 그리고 좁고 습한 환경이 합쳐져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단순히 불쾌한 냄새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림프절로 직접 흘러 들어가면서 면역 체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처음에는 잦은 피로, 감기, 목 염증처럼 가벼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무너져 이전 같으면 쉽게 이겨낼 수 있었던 작은 감염에도 오래 시달리게 됩니다. 심리적 문제도 큽니다.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는 본인은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은 금방 눈치챕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이 때문에 대인 관계가 힘들어지고 사람 만나는 자리를 피하고 심지어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이는 우울감과 자신감 저하로 연결됩니다. 단순한 위생 문제가 인생 전반의 활력과 마음가짐까지 갉아먹는 것입니다. 관리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샤워할 때 항균 비누를 묻힌 부드러운 수건이나 손바닥으로 겨드랑이를 꼼꼼히 씻어주면 됩니다. 특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림프절이 있는 방향으로 마사지하듯 닦아주면 림프의 흐름을 도와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씻은 뒤에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겨드랑이 주름 사이에 습기가 남으면 세균은 바로 다시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모공을 막는 강력한 화학 성분의 탈취제보다는 통기성을 유지하면서 냄새만 줄여주는 천연 성분의 탈취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자연스러운 해독 과정은 유지하면서도 냄새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60대 후반 여성분이셨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감기와 기관지염 때문에 늘 힘들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니 겨드랑이 관리를 거의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땀이 차도 대충 헹구기만 하셨던 겁니다. 제가 겨드랑이를 꼼꼼히 씻고 건조시키는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2달 뒤 그분은 훨씬 밝은 표정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이전처럼 잦은 감기에 시달리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개운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위생관리 하나가 면역력 회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히 땀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면역 체계의 전초기지이자 우리 몸 방어선의 최전방입니다. 방치하면 면역력이 무너지고 사회적 자신감까지 잃게 되지만 올바른 관리 습관을 들이면 몸은 훨씬 강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하루 1분 씻고 말리는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3곳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래서 내 몸이 불편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2곳, 특히 마지막 부위는 낙상과 독립성에 직결되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째로 꼭 말씀드려야 할 부위는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는 단순히 몸에 접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곳은 상체와 하체가 만나는 지점이자 큰 혈관과 중요한 림프절, 신경이 집중된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사타구니는 우리 몸의 에너지와 움직임을 조절하는 교차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곳은 점점 더 취약해집니다. 피부 주름이 깊어지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습기가 쉽게 차게 됩니다. 여기에 땀과 분비물, 옷에서 묻어나오는 먼지가 더해지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사타구니 부위가 한번 오염되면 단순히 가려움이나 불편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걷는 동작 자체가 영향을 받아 허리, 고관절, 무릎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의학 연구에서는 사타구니에 만성 감염을 가진 분들이 정상인보다 신체 활동량이 40% 이상 줄어든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은 빠르게 줄고 뼈는 약해집니다. 결국 낙상 위험이 커지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잃게 됩니다. 단순한 피부 염증이 인생의 자유와 존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타구니는 누구에게나 민감한 부위입니다. 지속적인 가려움과 냄새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외출이나 운동을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앉아있기도 불편해져서 일상생활 자체가 크게 위축됩니다. 이런 불편함이 쌓이다 보면 몸의 활력뿐만 아니라 마음의 활력도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사타구니는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 비누나 함부로 쓰면 오히려 자극이 되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부 균형을 지켜주는 순한 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샤워할 때는 주름 하나하나에 거품을 충분히 묻혀 부드럽게 닦아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씻은 뒤에 완벽하게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사타구니에는 주름이 많아 습기가 남기 쉽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닦아내고 가능하다면 이 부위만 따로 사용하는 전용 수건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순한 천연 파우더를 소량 사용하면 습기를 줄이고 하루 종일 쾌적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80대 남성이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다리가 무겁고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집안에서조차 활동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사타구니 피부에 오랫동안 염증과 곰팡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치료와 함께 생활 속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꼼꼼히 씻고 철저히 건조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 것이죠.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계단을 오를 수 있고 손주와 산책도 즐긴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관리 하나가 움직임의 자유를 되찾아 준 것입니다. 사타구니는 몸의 중심이자 움직임의 열쇠입니다. 방치하면 작은 불편이 큰 병으로 이어지고 삶의 자유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일 몇 분만 신경 쓰면 여러분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오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관리 하나가 노후의 건강과 활력을 결정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위는 바로 발입니다. 발은 우리가 하루 종일 의지하는 기초이자 자유와 존엄성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발 관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기 쉽고 발이 좀 거칠고 냄새가 나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발은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발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모여 있고 몸 전체의 균형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발톱 사이에 곰팡이가 번식하거나 굳은 살이 생기고 피부가 갈라지면 작은 상처를 통해 세균이 쉽게 들어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 관리를 소홀히 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낙상 위험이 3배, 당뇨발 궤양이나 감염 같은 합병증 위험은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발에 생긴 염증은 혈류를 따라 전신으로 퍼져 치명적인 폐혈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도 큽니다. 발냄새나 무좀 때문에 신발을 벗는 자리를 피하고 가족 앞에서도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은 위축이 쌓이면 외출과 활동을 줄이고 결국 삶의 활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또 발에 통증이 있으면 걷기가 불편해지고 움직임이 줄면서 근육이 빠르게 소실됩니다. 활동량이 줄면 뼈는 약해지고 넘어질 위험은 더 커집니다. 발 건강이 무너지면 결국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관리 방법은 먼저 매일 따뜻한 물에 발을 씻어 땀과 먼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 너무 오래 담그면 피부가 건조해지므로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씻은 뒤에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완전히 건조해 주어야 합니다. 발가락 틈새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바로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보습 관리가 필요합니다. 발 뒤꿈치나 발바닥이 갈라지지 않도록 전용 크림이나 오일을 발라주면 피부 장벽이 회복됩니다. 굳은 살은 무심히 방치하지 말고 주 1회 정도 전용 돌이나 파일로 부드럽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발톱은 너무 길게 두지 말고 발톱 끝이 살짝 보일 정도로만 바르게 다듬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거나 색이 변하면 곰팡이 감염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을 찾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 한 분은 73세 남성이셨습니다. 발톱 무좀과 굳은 살 때문에 걸을 때마다 통증을 느껴 손주와의 산책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신발이 불편해서 그런 줄 아셨지만 실제로는 발 위생관리 부족으로 세균과 곰팡이가 자리를 잡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생활관리와 함께 적절한 치료를 병행한 결과 몇 달 뒤 그분은 손주와 공원을 함께 걸으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본인도 놀랄 만큼 발 관리 하나가 삶의 질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발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발이 건강해야만 자유롭게 걷고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의 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매일 10분만 투자해 발을 씻고 건조하고 보습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의 100세 인생은 훨씬 더 안전하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곳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쉬운 작은 부위들이지만 이곳이 바로 세균이 숨어드는 은밀한 공간이자 우리 몸 전체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매일 씻는데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연구와 임상 경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배꼽 하나만 해도 수십 종의 세균이 서식하고 귀 뒤 관리 소홀은 두통과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며 겨드랑이는 면역력 전체를 흔듭니다. 사타구니 감염은 활동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발은 작은 상처 하나가 치명적인 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방심한 틈을 타 세균은 조용히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 이 5부위를 관리하면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로가 줄고 머리가 맑아지고 면역력이 살아나며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씻고 말리고 보습하고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10년은 더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나 값비싼 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배꼽을 닦고 귀 뒤를 씻고 겨드랑이를 말리고 사타구니를 관리하고 발을 챙기는 습관. 이 단순한 행동들이 모여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걸어갈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 샤워부터 단 1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몸이 가벼워지고 표정이 밝아지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가족의 걱정은 줄어들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작은 습관이 결국 가족의 행복까지 지켜주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5곳의 작은 관리가 100세까지의 큰 건강을 지킨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십시오. 모두 무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꾸준히 지켜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 혼자만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주변 어르신들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고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속 건강 비밀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100세 여정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가볍고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